일본 교토에 남아있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적산선원. 일본 천태종의 시조를 모신 곳이다. 그곳엔 활을 든 한 신라인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장보고라 부른다. 장보고의 영정은 중국 산둥반도 롱청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의 옛 이름은 적산법화원. 9세기 이 법화원을 중심으로 일어나 동아시아 일대를 호령했던 장보고를 중국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완도 청해진에까지 1000년이 넘도록 장보고의 이름은 삼국에 살아있다. 해상왕 장보고, 그의 위력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장보고, 그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몇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청해진 대사, 혹은 해상왕, 무역왕이라는 이름들입니다. 장보고는 9세기 중국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상대로 국제무역을 주도하며 해상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 장보고는 삼국의 정사에 모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를 다룬 삼국사기는 청해진에 설치해서 장보고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당나라의 역사서 신당서에도 장보고의 이름과 함께 그의 중국에서의 활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사인 속일본후기, 여기에도 9세기 민간인으로 유일하게 일본에까지 와서 정식 무역 활동을 벌인 장보고의 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 장보고는 분명 우리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범국제적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장보고는 어떻게 해서 이런 무역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은 그 100회를 맞이해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사 스페셜은 그동안 이 가상 스튜디오를 이용해 우리 역사상 감춰졌던 진실, 또 우리가 외면했던 역사들, 혹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숱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현재까지도 유용한 교훈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100회를 맞아 특별히 9세기의 해상왕 장보고를 돌아보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828년 장보고는 당시 신라에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서남의 한 작은 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섬 중에서 왜 완도였을까요? 청해진을 설치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우선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진이 세워진 곳은 지금의 완도 일대. 서남해안에 위치한 완도는 지금도 물길이 복잡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고 암초가 많아 물길을 모르면 항해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물길을 아는 사람에겐 천혜의 요새가 된다. 지역적 위치로 보면요, 거금도, 약산도, 신지도가 자연 방파제 구실을 해주고 있고, 더욱이 이곳은 중국으로 가는 배와 일본으로 향하는 배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동쪽으로 가면은 일본으로 가고, 저희들이 아주 반대쪽은 달도라고 하는 물목을 지나서 서해안으로 빠는 길목입니다.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면은 바로 강진 대구 요지로 도착하는
사통팔달한 중심점이에요. 일본으로 가는 길목. 바로 이것이 장보고가 산둥반도와 경기만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 대신 완도, 즉 청해진을 택한 이유였다. 현재 장보고 유적이 가장 많이 발굴된 곳은 완도 앞 장도라는 작은 섬이다. 장도 주변 해안가에는 잘려진 나무 밑둥 200여 개가 줄지어 박혀 있다. 지름 10cm, 현재 남은 높이는 30cm 내외.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높이가 1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원목과 장보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쪽 산성의 땅의 그 유실을 막기 위한 방편의 일환도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당시 여기 부두에 접안되는 화물들을 운반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쓰지 않았겠는가. 해안가의 원목을 복원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것은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었을 청해진의 해안가 부두시설이었다. 장도에선 섬 전체를 둘러싼 토성도 발굴됐다. 둘레가 758m. 89년부터 발굴 중인 이 성은 세 개의 치와 토성 가운데 높은 고대, 즉 관측소까지 갖추고 있다. 바다의 상황을 관측하고 배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초소와 같은 시설이다. 북쪽이라든지 남쪽이라든지 서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여기서 다 소위 관측하는 그런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자리에서 관측을 하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서면 곳곳에 건물을 세웠던 주춧돌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을 지키던 군사시설이었을까? 그러나 토성에서 발굴된 수많은 기와 파편들은 이 건물들이 일반적인 군사시설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발굴된 기와의 문양들이 당시 경주의 귀족들이 사용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건물이었음이 분명하다. 지난해 발굴팀은 우물도 찾아냈다. 물이 귀한 섬에서 이만한 크기의 우물이라면 200~300명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토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장도의 토성을 복원해봤다. 성벽엔 주변 상황을 관측할 치와고대가 마련돼 있었고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성 내부엔 제살 지내는 사당도 세워졌다. 항해 나선 배들의 무사 귀환을